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바닥입니다. 2020년 4월 24일 주식 시황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는 금요일날 시가가 마이너스 0.45%에서 시작을 해서 저가가 마이너스 1.78%까지 빠졌고 종가는 마이너스 1.34%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수급을 보시면 일단 이때 오늘도 금요일도 똑같이 개인이 많이 샀고요. 그리고 기관이 외국인이 좀 22일 날 이날이죠. 이 음봉으로 만들고 그다음 17일 날 여기 17일 날인데 이 17일 날 갭을 띄우면서 외국인이 들어오는가 싶었는데 이 수급을 보면 점점 계속 매도를 계속했고요. 그러다가 22일 날 이렇게 300억 정도 매도폭이 줄어들었는데 오늘 금요일 날 다시 한번 2천억을 매도하면서 시장이 많이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관이 이번에 연기금이 이제 위에서 여기 수급을 보시면 계속 2천억 이렇게 사주던 연기금이 오늘 일단 1,000억을 1,400억 정도를 일단 팔았습니다. 뭐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항상 파니까요. 뭐 사고 팔고 하니까 뭐 상관은 없는데 연기금 일단은 좀 팔았다는 게 일단 눈에 좀 보이고요. 그리고 코스닥을 보면은 코스닥도 금요일날 마이너스 2.28%까지 하락을 했다가 종가가 마이너스 1.68%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수급 현황으로는 개인이 1,500억 원을 샀고 그 다음에 외국인이 1,000억 정도를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관도 좀 팔았고요. 이 분봉 상황을 보면은 코스닥을 봤을 때 계속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이 21일 날 김정은 건강 이상설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 장막판 이렇게 상승을 시켰고 다시 시가가 하락을 하면서 하락을 시킨 다음에 다시 한번 장중에 상승을 했고요. 계속 상승을 하다가 오늘 금요일 날 다시 이렇게 좀 하락을 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이 구간이 애매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차라리 매매를 할 바에는 현금을 보유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런 장에서 이렇게 아래꼬리 그러니까 코스닥이 마이너스 5.61%까지 이렇게 빠지고 다시 올라오고 이런 변동성을 주는 것 자체가 지금 지수의 위치가 여기 밑에보다 지금이 더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계속 나올 겁니다. 이런 모습이 나오면은 그 개별 종목이든지 우량한 종목들도 결국에는 빠질 수밖에 없어가지고 그 손실을 개인 투자자들이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나오는데요. 물론 버티면은 이렇게 버텨가지고 22일날 다시 회복을 해서 다행히 수익으로 마감이 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그 타이밍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면은 손절만 나가고 만약 이렇게 빠졌을 때 여기 위에서 샀다가 밑으로 빠졌을 때 손절을 했는데 그 다음에 갑자기 다음날 이렇게 상승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파니까 올라간다라는 그런 게 이번 시장에서 이렇게 겪으실 건데요. 저는 뭐 일단 김정은 이상설 뭐 건강 이상설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뭐 빠지고 이런 게 결국에는 이 지수의 위치가 일단은 높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뭐 주식시장에서 악재가 널렸지만 계속 호재에 반응을 해서 상승을 했다면은 지금의 지수 위치는 이제 하나의 또 악재가 조금씩 나오면은 그거에 맞춰서 시장이 조금 그 악재의 반응을 조금씩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뭐 여기서 더 상승을 할지 안 할지는 일단 자세하게는 모르겠고 저는 그냥 리스크를 방지한다는 그 차원으로 이 구간에서는 차라리 현금 보유를 하는 게 돈을 버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여기 보시는 이 환율 차트인데요. 일단 금요일날 1235원 전일 대비 5원 정도 상승을 해가지고 원 달러가 다시 한번 1250원을 돌파할지 좀 움직임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장중에 수급 현황을 보시면 이거는 이제 코스피인데 주황색이 개인, 파란색이 외국인, 초록색이 기관, 그리고 보라색이 연기금입니다. 봤을 때 개인이 장중에 계속 샀고 사면서도 지수가 좀 올랐다가도 이 한 12시부터 해가지고 주가가 계속 이렇게 장 후반까지 이렇게 빠졌는데요. 이때도 계속 연기금도 같이 팔았고 외국인도 같이 판 모습이 보입니다. 코스닥도 별반 다르진 않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 반응을 보이는 것이 김정은 사망설이냐 아니면은 그냥 살아는 있지만 그냥 모습을 안 보이느냐 그거에 따라서 지금 막 대북주도 상승을 하고 또 이렇게 스페코 이 방산주들 특히 이제 빅텍이죠.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막 하고 있는데 결국 이러한 이슈가 계속 나왔을 때 지수의 위치가 그러니까 지수가 고점이기 때문에 그거에 쉽게 반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일단 거래대금 이 상위 종목 중 700억 이상 등락률 상위 종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이 에이프로젠 제약이라는 종목이 있네요. 이 에이프로젠 제약이나 에이프로젠 KIC 그리고 에이프로젠 HNG 이 종목들이 세 개의 종목이 3, 4가 합병을 한다라는 이슈로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 에이프로젠 KIC 같은 경우는 이름이 바뀌었는데 옛날에 나라 CNI KIC였나요? 여기 보시면 점상을 몇 번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이렇게 점 상한가를 일곱 번이나 간 종목이 있는데 얘가 이렇게 올려놓고 주가를 이렇게 빠르게 올려놓고 떨어뜨릴 때도 이런 반등이 뭐 크게 나오지도 않고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 들어와가지고 서서히 다시 한번 거래량을 이렇게 터트리면서 주가를 부양시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는데요. 근데 이 종목 자체는 매매하기 힘든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앞에서 이런 움직임을 봤을 때 이렇게 빠르게 상승을 시켜놓고 그 다음날에 음봉으로 마이너스 14% 이렇게 꽂아버리고 또 수요일날도 30% 그러니까 종가가 22%까지 올랐는데 다음날에 다시 마이너스 12%까지 떨어뜨리고 이런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언젠가는 한번 크게 상승을 시키겠지만 이 종목을 매매하기는 좀 많이 힘들지 않나 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잘 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을 가지고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내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 종목 스페코는 빅텍이랑 똑같이 이 방산 관련주로 상승을 했습니다. 김정은 만약 사망에 무게가 실리면은 이 빅텍 등 방산 관련주들이 상승을 해주겠죠. 그리고 대웅, 이거는 메디톡스가 정정하겠습니다. 대웅은 니클로사마이드 코로나19 치료 효과로 해가지고 상한가를 22일날 갔었고요. 22일날 이렇게 상한가를 갔고 하루 음봉으로 이렇게 쉬었다가 24일날 금요일날 다시 한번 상승을 했습니다. 얘도 코로나19 치료제 관련으로 해가지고 상승을 했네요. 동일 고무벨트 같은 경우도 이 오거돈 부산시장이 사퇴를 해가지고 그에 따라서 미래통합당 김세연 의원이 차기 부산시장으로 거론되면서 그 관련주인 동일 고무벨트가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빠르게 상승을 해주고 있긴 한데 이거를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은 잘 하시겠지만 만약 너무 이 위에서 그러니까 여기보다는 여기가 위니까 위에서 매수를 하는 거는 별로 좋지는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만약 매수를 하고 싶으시다면은 여기 있던 24일날 금요일 이 저가인 6310을 손절 라인으로 좀 대응을 해가지고 여기를 손절 라인으로 정하고 여기서 한 2-3% 위에서 한번 매수를 해보겠다라는 생각으로 매수를 한번 해보시는 게 매수를 할 거면 이런 관점을 가지고 매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 구간은 언제든지 이렇게 음봉으로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고요. 이제 매수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상승이 나와줄 거를 기대하시겠지만 이것보다 아마 이렇게 하루나 이틀 이렇게 쉬었다가 추가적으로 이렇게 상승이 나와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빅텍도 똑같이 동일 고무벨트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은 좀 나은데 움직임은 조금 다르겠지만 이 21일날 상한가를 비슷하게 해가지고 종가 23%에서 마감을 했고 다음날에도 이렇게 윗꼬리를 달면서 종가가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매매를 할 때 이 22일날 저가 부근인 3310을 대응으로 해가지고 손절 라인으로 잡아서 여기 위에 한 2-3% 위에서 한번 매수를 해보겠다라는 생각으로 매수를 임하시면은 어느 정도 변동성을 먹을 수 있고 만약 여기서 빠지더라도 손절이 가능하니까 그런 대응 방법으로 매수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대응 방법이 아니라 무작정 이 위에서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기 매수를 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바이넥스라는 종목이 있는데 일단 위에서 매집을 한 상태에서 금요일날 이렇게 그 매집한 구간을 돌파를 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특징 같은 경우는 이 메토민이라는 제2형 당뇨병 치료액으로 코로나19 치료 효과 기대감에 이렇게 상승을 했고요. 얘가 일단은 매수를 그래도 좋은 종목이긴 한데 매수를 계획하신다면 이런 위에 구간이 아니라 차라리 최근에 있던 여기 만원이 의외로 의미가 있는 구간이 될 수 있는데 여기를 한번 손절로 대응을 잡아가지고 손절을 하겠다 생각하고 여기 위에서 2-3% 뭐 길게 5% 정도 그 위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만약 상승을 하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기다렸다가 상승을 하면은 파는 거고 만약 여기서 하락을 하게 되면은 그냥 5% 정도 손절을 하겠다라는 그런 대응으로 이 종목을 매수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일단조 또한 방산주로 상승을 했고요. 퍼스텍도 똑같습니다. 방산주. 그리고 모나리자 같은 경우는 이 정부에서 마스크 해외
예외 반출, 예외적 허용 소식에 그 마스크 관련주들이 상승을 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에스맥이라는 종목이 혈장 치료 관련제 주인데 미국에서 렘데시비르 관련주인 길리어드사에서 나온 임상 실험이 이 렘데시비르가 임상 효과가 없다라는 이슈에 반응해서 이 혈장 치료 관련주인 에스맥이 그 반사이익으로 상승을 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 렘데시비르 관련주인 파미셀이 시가 마이너스 16%에서 시작을 하면서 시가가 빠졌지만 장중에는 한번 한 12% 정도 상승을 했다가 다시 이렇게 밑으로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의 단일가 순위를 보면은 그냥 눈에 띄는 거는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 IDT, 아시아나항공이 있는데요. 이 종목들은 그 우리나라 이제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에서 대한항공에 1조 2천억 원 정도를 그 돈을 투입한다고 해서 그 관련해가지고 상승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월요일부터 또 볼만한 종목이 뭐가 있나 한번 보면은 아까 에스맥이라는 종목이 혈장치료 관련제로 상승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한국유니온 제약도 이 혈장치료 관련제 주입니다. 그래서 얘도 한번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최근에 이렇게 많이 빠졌다가도 뭔가 의미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중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왔는데요. 월요일날 이 혈장치료 관련제주를 한 번씩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레몬도 나쁘지 않은 움직임입니다. 레몬도 움직임 자체는 나쁘지 않고 테라젠 이텍스는 좀 더 떨어지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 대북 관련주들 뭐 아난티부터 해서 데아티아이, 현대로텐 이런 종목들이 있죠. 이런 종목들과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보시면 지금 수급이 기관 쪽에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연기금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고 금융투자 쪽에서도 되게 많이 수급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수급 자체로는 모습이 괜찮은 모습이고 만약 매수를 하겠다 싶으면은 한 77,700원을 손절로 잡고 이 근방에서 최대한 손절가 가까이 붙여가지고 매수를 한번 해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선알미늄이라는 종목을 좀 눈여겨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제가 금요일날 매수를 좀 했었고요. 저희 그 카페에 그 회원님들하고 같이 남선을 이렇게 좀 샀었고 계속 보시면 이렇게 남선알미늄을 이렇게 같이 매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레몬도 떨어지면은 한번 잡아볼 생각이긴 하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종목 매수가랑 손절가, 매도가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같이 매매를 하는데요. 이 종목 따라하기는 저희 그 카페 회원님들 정회원이신 분들이면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정회원은 이제 글 한 개 쓰고 댓글 7개만 쓰시면은 충분히 가능한 건데 이렇게 보시면 뭐 한국유니온 제약도 지금은 아니지만 한 17,000원 정도까지 오면은 그때 와서 한번 매수를 해볼 생각이긴 하고요. 이렇게 같이 종목을 뽑아가지고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외국인과 기관 매매 상위 종목들을 한번 보는데 일단 이 외국인 순매수 그리고 기관 순매수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순매수 1등을 하고 있네요. 이 수급 자체도 일단 모습이 좋은 모습이고요. 네, 그리고 NHN 한국사이버 결제라는 이 종목이 있는데 아마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언택트 관련주로 해서 인터넷 소비가 진작이 되니까 그거에 맞춰서 이런 한국 사이버 결제 이런 종목이 상승을 좀 수혜를 받아가지고 상승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시제는 뭐 기간이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순매수가 뜨는데요. 제가 이건 또 보면은 이제 전체를 누르지 않고 코스피는 어차피 대부분 이제 종목이 움직임이 크기 때문에 코스피는 안 보고 코스닥을 잠깐 주로 보는데 이 바이넥스라는 종목이 기관의 순매수 3등 정도가 되는 종목이네요. 그렇다고 이게 무조건 이런 데서 사라는 건 아닙니다. 차라리 이렇게 밑으로 좀 떨어졌을 때 손절을 잡고 매매를 하는 것은 괜찮지만 이 위에서 사는 거는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요. 아프리카TV, 나이스 평가정 뭐 얘도 똑같습니다. 결국에 컨택트 관련해가지고 얘가 또 상승을 좀 했고요. 펄어비스, 안랩 이게 좋은 종목이 있나 한 번씩 이렇게 하나씩 눌러보면서 보는데요. 일단 뭐 외국인이나 기관이 같이 들어온 종목들은 좋은 종목이겠죠. 메디아나도 보면은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외국인도 같이 들어오고 기관도 같이 들어오고 일단 모습 자체는 나쁘지 않은 모습인데 일단은 여기가 좀 높은 지금 딱 금요일까지만 봤을 때는 높은 구간이죠. 이게 높으니까 여기서 더 추가적인 상승을 바라기보다 좀 떨어졌을 때 한번 매수를 해보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매수를 한번 정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합니다. 한글과 컴퓨터 전파기지국도 디지털 뉴딜 해가지고 관련주로 상승을 좀 했었죠. 그리고 일단 다음 주에 봐야 될 거는 이제 김정은 이상설 관련해가지고 아마 이 빅텍이나 방산주인 빅텍이나 이 아난티 둘 다 원래는 방산주인 빅텍이 올라가고 하면은 이런 대북주들은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아난티나 아까 보셨던 현대로템, 데아티아이 같이 대북주는 빠져야 되는데 지금 얘들도 이렇게 상승을 했고 이 빅텍도 지금 계속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이랑은 좀 다르게 시장에 그 돈이 많기 때문에
금액이 많아서 혹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원래 하나가 살아나면은 하나는 죽어야 되는데 그런 같이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뭐 월요일날 김정은이 뭐 어떤 뭐 살아있냐 아니면 뭐 죽었냐 뭐 그런 걸로 이제 상승을 한쪽으로 이제 무게추가 쏠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굳이 이렇게 변동성이 큰 장에서 엇박자를 타실 바에는 그냥 현금을 보유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제 입장에서는 저는 이제 단타를 주로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냥 지금이 매매하기는 좋은 장인 것 같습니다. 왜냐 저는 대부분 이제 종목을 위에서 사지 않고 이렇게 좀 떨어졌을 때 주로 사는데 최근에 이제 매매를 한 거를 보면은 대부분 이렇게 떨어졌을 때 매수를 해가지고 올라갈 때 좀 팔고요. 그리고 한진이라는 종목도 21일 날 이렇게 매수를 해가지고 올라갈 때 좀 팔았고, 명문제약은 손절이 나갔습니다. 제 기준에 여기서 1차 매수, 2차 매수 했다가 여기 손절을 했고요. 그 카페 회원님들하고 같이 매매를 하는데 손절이 나갔고, 한국유니온 제약도 그냥 이런 데서 밑에서 좀 샀다가 여기서 중간에 절반 팔았고요. 떨어질 때 한번 샀다가 다시 한번 올라갈 때 좀 팔았고요. 그리고 S맥은 떨어지는 날에 이렇게 좀 사가지고 이렇게 올라갈 때 팔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좀 종목이 또 떨어질 때 떨어지고 나서 나중에 상승을 하면은 이제 팔고 그런 매매를 주로 하는데, 최근 장은 뭐 좋은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저 같은 단타하는 사람들한테는 좋은 장이라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엇박자를 타고 제대로 이제 내가 팔면은 주가가 오르고 그런 상황을 겪고 계시다면은 굳이 현금 보유를 굳이 매수를 하지 않으시고 현금 보유를 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뭐 두산 퓨어셀 같은 이런 종목들도 좀 밑으로 떨어지면 매수를 해볼 수 있겠죠. 예, 오늘 주식 시황 리뷰는 이렇게 끝을 내겠습니다. 이번 주도 고생 많이 하셨고 다음 주도 좋은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